어느새 엄마 친구의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몇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왔던 엄마 친구가 나를 보더니 자기 식당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따분한 도서관에 죽치고 앉아 취직 공부를 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택배물류나 이벤트 스태프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들은 엄마 친구가 나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다른 일은 힘도 들었지만 일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수입도 일정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식당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엄마 친구이긴 해도 엄마보다 5살이나 적었으며 엄마에게 언니라 부르며 예전부터 엄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엄마보다 어리기도 했고 식당 여주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잘 꾸미기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4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젊고 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성적인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엄마 친구는 일을 할 때 나 집에 있을 때 항상 치마를 입었으며 건강한 맨살에 다리가 치마 사이로 언뜻언뜻 비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40대 중반 나이의 남자라면 사귀고 싶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가장 젊기도 하고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하는 것은 내 담당이 되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좀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은 나에게 심부름이나 부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친하려고 했고 서빙을 담당하는 조금 젊은 아주머니들은 그들끼리의 묘한 경쟁심으로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 몰래 내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어주기도 하고 사탕을 넣어주기도 하면서 나의 관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들 중에 30대 중반쯤 된 주희 엄마라는 사람은 같이 술 한 번 마시자고 여러 번 조르는 바람에 식당 일을 마치고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한 번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내가 거의 자기 애인이 된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퇴근할 때는 내 팔짱을 끼고 같이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희 엄마는 이상하게도 한가한 시간인데도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한가한 시간 같으면 제일 먼저 내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주방 아주머니들의 소문에 의하면 사모님에게 식당 직원들끼리 친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면 식당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한마디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이틀 전에 내가 사모님에게 저녁을 사드린다고 바닷가로 모시고 갔는데 그날은 사모님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 월급도 탔고 고마움도 표시할 겸해서 사모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저녁 장사를 끝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당이 좀 비싸긴 해도 바다를 보며 먹는 해물 요리가 일품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연인을 데리고 가는 곳이라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사모님은 해물 요리도 맛있고 분위기도 최고라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하는 눈빛이었어요. 사모님이 밥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것을 사모님을 대접하려고 모셔왔다는 나의 말에 내가 형민이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밥을 내가 샀으니 네가 맛있는 커피를 사면 되겠네 하면서 결국 사모님이 내었습니다.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 우리 다음에 자주 오자. 오늘 형민이와 둘이서 데이트를 하니까 내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식당 일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나 때문에 분위기 너무 안 좋았지?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긴 했어요. 어제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있긴 있었지. 내가 집안일을 일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하는데 어제는 남편과 좀 심각하게 다투었거든. 몇 년 전부터 그래 왔던 거지만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홀짝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어요. 계속 커피를 홀짝이던 사모님이 드디어 입을 떼더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가정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어. 남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은 최악이었어.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췄어. 도박에 여자의 술까지. 그래도 여태까지 가정이 굴러온 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인데 이제는 그런 남편을 섬기면서까지 살 자신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니만이 엄청 싸웠어. 이제는 지쳐서 내일 남남이 되어도 아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싸웠고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오히려 집을 나가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 친구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예쁘고 매력있는 여성이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사연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달려 사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은 아무도 없으니 잠시 올라갔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넓은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으니 더 썰렁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자녀는 없냐고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사모님의 여동생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몸에 딱 맞아 몸에 곡선이 드러나는 얇은 원피스였는데 원피스의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와 걸을 때마다 하얀 허벅지 살이 드러나는 다리를 보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살짝 흥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술 한잔하고 싶은데 술 한잔하고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도 술 한잔을 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어 좋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처음부터 술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아까 바닷가에 있을 때부터 정말 술을 마시고 싶었어. 어제 싸운 일을 잊고 싶었거든. 내가 보기보단 좀 예민해. 형민이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마시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며 오늘 내가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 형민이 네가 오늘 내 기분 풀어준다고 나가자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 요즘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나 너에게 감동 먹었어. 그날의 술은 친구의 아들이나 사모님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좀 더 편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출근했는데 주희 엄마가 나에게 팔짱을 끼면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모님이 주희 엄마를 따로 불러 주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어쩌다 주방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앞치마를 입을 때 전에는 자기가 직접 입었는데 요즘은 앞치마를 들고 와서 나에게 입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모님은 식당 종업원을 모두 퇴근시킨 후 나중에 나와 같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희 엄마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주희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를 받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 신랑이 나 챙기지 총각을 데리고 뭘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집에는 자기밖에 없으니 멀리 있는 우리 집까지 가지 말고 별일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당을 마치고 사모님과 함께 자주사모님 집에 갔습니다. 식당 사람들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모님이 엄마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한 상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모님 집에 가면 사모님은 내 옷을 사오셔서 자기 앞에서 입어보라고도 하시고 사모님은 내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원피스로 갈아입으시기도 하고 브라를 채워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브라를 채우면서 슬쩍 등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사모님도 나에게 갈증이 날 만큼의 스킨십만 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모님에게 느끼는 욕망을 사모님도 나에게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사모님이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마치고 사모님 집에 갔더니 내일 남남이 되더라도 전혀 아쉽지 않다고 하시던 사모님은 침대에 걸터 앉아 훌쩍이셨습니다. 내가 사모님 옆에 앉으니 사모님은 얼굴을 내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나는 사모님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은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내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사모님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울음은 그쳐 있었습니다. 나 이제 됐어. 내가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이혼 전에 내 삶을 마무리하는데 결심이 필요해서 우는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침대 위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